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 들어와 줬는데요. 이게 하루에 반짝 그치는 흐름이 아니라 빨리 조금 더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단 하나의 일반 공모주죠. 정말 너무 소중해. 4x4에 대해서 미리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시장이 좋아하는 메타버스 테마와 엮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체 개발한 화질 개선 솔루션 픽셀이 이 회사의 핵심인데요. 이 픽셀은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저화질의 영상 콘텐츠를 고품질, 고화질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요. 화질 수준이 확 올라가게 돼요. 이 픽셀 기술을 활용해서요. 주로 4K나 8K, TV나 미디어월, 사이니지와 같이 초고화질이 필요한 커머셜 영역의 실가면 영상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사러 가면요. TV 화면에 엄청나게 고화질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주로 자연이나 동물, 과일 이런 것들. 바로 이런 데모 영상을 4x4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불리는 CES 때에도 이 4x4가 만든 영상 콘텐츠들이 LG TV를 통해 전시가 됐으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무빙워크인데요. 옆 벽면에 아주 길게 한국 전통 문화를 살린 실감 콘텐츠를 4x4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5개 광고 형태, 사이니지라고 하죠. 그 형태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픽셀이라는 기술이요. VFX 기반의 화질 개선 솔루션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이미지나 영상의 화질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VFX, CG와 같은 시각적 특수 효과에 이 픽셀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굉장히 실감성이 더 높은 그런 몰입형 실감형 콘텐츠들을 제작한다는 소리예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찾아보시면 지금까지 회사가 진행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나오는데요. 국립익산박물관의 몰입형 콘텐츠, 그리고 주렁주렁 동물 테마파크의 몰입형 콘텐츠, 그리고 조선왕릉 체험 실감형 VR 콘텐츠 등등등 이런 다양한 초고화질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TMI일 수도 있는데 영화 암살, 그리고 넷플릭스 지옥 등의 VFX 작업을 수행한 전문 인력들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친절한 금자씨, 설국열차 등을 4K로 전환한 전문 인력들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크리에이티브들의 역량에 픽셀 기술을 더해서 글로벌 가전사들과 여러 광고사들, 그리고 글로벌 테마파크 업체,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콘텐츠들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VFX 기반의 콘텐츠 업체들을 경쟁사로 꼽았고요. 현재 4x4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메이저 한 9개 회사 정도가 이쪽 시장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기타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중에 4x4가 2020년 영업수익 기준으로 점유율 6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상위권에는 우리한테 익숙한 덱스터, 위지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정확히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4x4는 VFX 제작업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지윅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처럼 VFX 관련의 자체 기술이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VFX 관련 업체들하고 협업을 하는 개념입니다. 시각적 특수 효과에 화질 개선 공정을 추가적으로 픽셀 공정을 투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식인 거죠. 굉장히 VFX 업체처럼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엄연히 따지자면 그보다는 화질 개선에 특화된 비주얼 테크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4x4의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유통으로 나눠지고요. 콘텐츠 제작은 다시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과 뉴미디어, 영화, 드라마 후반 제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TV나 5개 광고로 봤던 것들은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몰입형이나 실감형 콘텐츠들은 뉴미디어 쪽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콘텐츠 유통. 이건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차별화되는 포인트이자 회사가 앞으로 집중할 영역인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키커스톡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화질의 스톡 영상들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스톡 영상이란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영상 제작자들이 사용하는 촬영 소스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도시나 랜드마크, 야생, 자연환경, 역사 관련한 소재들을 주제로 하고 있죠. 이 영상을 촬영하는 아티스트들은 이 플랫폼에다가 본인들의 작품을 올리게 되고요. 영상 제작자들은 직접 촬영하는 대신에 필요한 스톡 영상들을 구매함으로써 제작 시간과 비용을 훨씬 아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포바이포는 수수료를 먹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사이트들이 있기는 해요. 셔터스톡이나 게티 이미지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이트들에서는 영상 작가들이 업로드한 콘텐츠가 단순히 그냥 유통되기만 한다면 키커스톡에서는 작가가 등록한 영상을 무료로 고화질로 바꿔주는 8K 해상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특징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픽셀 기술을 활용해서 가능한 거죠. 이렇게 다 시스템이 알아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이 플랫폼이 잘만 정착되고 성장을 한다면 회사의 수익성이 엄청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이 콘텐츠 유통 매출 비중은 7%대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근데 포바이포가 앞으로 키커스톡 성장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 자금의 대부분이 이쪽에 쓰이거든요. 영상 스톡 콘텐츠 매입,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등등등. 그래서 키커스톡에서 유통될 수 있는 콘텐츠의 카테고리를 훨씬 확장시키겠다는 목표예요.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BGM, 효과음 등등등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도 유통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신사업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회사는 굉장히 많은 재무적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왔어요. 그 중에서도 전략적 투자자인 JYP 엔터, 롯데홈쇼핑, 에코투자 파트너스와 협업이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JYP 엔터는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포바이포의 기술을 활용해서 소속 아티스트의 저화질 영상들을 고화질로 리마스터링하고 그리고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 영상도 고화질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용 가상 아티스트를 제작하고 운용하는데 함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코투자 파트너스는 35억 원을 투자했고요.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 회사인 에코마케팅의 자회사예요. 에코마케팅이 키커스톡 영상 유통 플랫폼 영향력 확대를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홈쇼핑도 30억 원이나 투자를 진행했는데 사진에 보이는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 가상 모델입니다. 이름은 루시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사진 형식으로만 내보냈는데 영상화시키면서 포바이포의 픽셀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서 과거의 인기 드라마나 공연 영상을 현재 사양의 디스플레이 수준에 맞게 리마스터링하는 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2010년 인기 드라마였죠. 성균관 스캔들의 고화질 리마스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미 8K급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는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중장기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봅니다. 가장 관건은 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키커스톡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플랫폼은 조기에 잘만 안착이 된다면 락인 효과, 네트워크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매출을 높여가기 시작하면 이후의 수익성은 당연히 뒤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자금 대부분도 키커스톡에 활용될 예정인 만큼 이 플랫폼이 회사의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될 수 있을지, 잘 안착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실적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순이익을 내기 정말 어려운데 포바이포는 3개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TV나 사이니지 쪽에서 해상도 높은 영상을 잘 공급하고 있는 게 비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게 보이네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좋습니다.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모두 업종 평균 대비 우수한데요. 특히 부채 비율은 2020년만 해도 300%를 넘어갔었는데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금 유치, 이익 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전환상환 우선주와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서 20%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한다면 상장 이후에도 높은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총 177만 4,967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으로 총 공모 규모가 약 248억 원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약 1,431억 원 정도. 네, 나머지 일정 체크하시고요. 청약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89.6%, 구주 매출 10.4%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주 매출의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매출 대상 주식이 4x4의 자기 주식이거든요. 즉, 공모 자금이 다시 회사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그냥 신주 모집하고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막 회사 키운다고 굉장히 많은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왔는데 공모 흥행을 위해서인지 구주 매출에 나선 FI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넘어가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를 보시면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0.66%입니다. 금액으로 296억 원. 200억 원대라는 게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3.30%로 낮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공모주네요. 그런데 상장 후 1개월 뒤에는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좀 많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0.90%나 되는데요. 대부분 FI, 재무적 투자자들의 물량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이미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 미리 좀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JYP 엔터나 롯데 홈쇼핑 이런 전략적 투자자들은 6개월 보호예수가 걸려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총 128만 3,100주, 12.5%나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 중에 상장 직후 바로 행사 가능한 수량은 22만 1,000주, 2.16%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행사 가격이 2,470원이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희석될 위험은 있겠지만 2.16%라면 큰 위험 요소는 아닐 것 같아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PSR과 PER을 모두 활용했어요. 아마 비교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라서 PER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PSR은 주로 플랫폼 기업들이 가치평가할 때 활용합니다. 쿠팡 같은 기업들. 시장의 선점 효과 내지는 점유율 확보가 중요한 산업의 특성상 매출을 늘리면 어느 순간 이익은 따라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매출액과 관련된 PSR 배수를 활용하거든요. 우선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4x4가 한 번의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비교 기업을 바꿨어요. 기존에는 9개 기업이나 비교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 조금 드라마 제작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의아하기는 했거든요. 이번에 VFX 기반의 콘텐츠 제작 사업자로 범위를 좀 좁혀서 자이언트 스텝, 코퍼스 코리아,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유통 플랫폼 업체인 셔터스톡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021년 3분기 실적을 연환산해서 매출액과 순이익을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21년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밸류에이션을 했고요. 그랬더니 적용 PSR은 12.4배에서 12.8배로 약간 높아졌고 적용 PER도 26.9배에서 29.9배로 높아졌어요. 근데 다행히 공모가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보시면 PSR로 평가한 가치 25,958원과 PER로 평가한 가치 1,224원의 평균 내서 18,091원을 계산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39.20%에서 22.61%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도출한 겁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요. 그냥 PSR로만도 가치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PER까지 같이 활용을 함으로써 공모가를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은 추정 단기순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PER로 공모가를 산정했었거든요. 그래서 4x4도 제가 미래실적 기반 PER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PER은 투자 설명서에 계산된 29.9배를 그대로 썼고요. 22년 예상 순이익은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주당 평가가액이 15,734원으로 나와요. 할인율 적용하기 전인 거죠. 그렇다면 공모가 밴드 상단인 14,000원이 그렇게 막 저렴하고 엄청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한 값이 적정 주가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충분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테마니까요. 그냥 14,000원이 과연 아주 저렴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대부분 적자인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매우 고평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4x4 공모가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PSR로만 비교하자면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마 다른 VFX 제작업체들과는 달리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커머셜 중심의 사업 구조라는 거, 그리고 VFX 자체 기술보다는 화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회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밸류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비교 기업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이 좋아하는 메타버스와 플랫폼 관련된 테마고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드물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죠. 또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공모가도 비교적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종합적으로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총 배정 물량 44만 3,742주고요. 균등 물량은 22만 1,871주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균등은 추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청약 한도는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죠? 3억 8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생각보다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기 어려운 공모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밴드 상단 기준으로 7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4월 18일에 발표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